물질 때문입니다. 항산화 물질은 여러 질병의 예방과 노화 억제, 면역력 강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암에 걸리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이 항산화 물질을 자주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 중 하나가 바로 고구마인데,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며 이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장암과 폐암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률이 높은 암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마는 풍부한 식이섬유의 놀라운 힘을 통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으며,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는 고구마는 대장 내에서 음식물이 움직이는 속도를 높입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베타카로틴이 폐암의 발생률을 낮춘다고 말합니다. 고구마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고 비타민 A, C의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를 보호합니다. 고구마의 두 번째 효능은 피부 미용에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구마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비타민 A는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도와주며 주름과 노화 증상을 완화시켜 줍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은 피부에 발생할 수 있는 염증을 줄이고 여드름이나 피부염 등의 문제를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구마는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고구마에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는 식물성 물질로 다이어트나 소화계 건강을 고려할 때 자주 언급되는 건강한 물질입니다. 고구마는 높은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포만감을 높여주며 이는 더 적은 양의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도와 다이어트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2018년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고구마에 포함된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증가시켜 전체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것에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고구마에는 레지스탄트 스타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고 지방 저장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레지스탄트 스타치란 저항성 전분을 뜻하는데, 이는 아주 양질의 탄수화물로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해서 장내 미생물의 건강한 먹이가 됩니다. 당연히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영양소의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의 효능 네 번째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혈관 건강은 전반적인 신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고혈압,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 등 다양한 혈관 관련 질환은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 비타민 C, 그리고 다양한 미네랄, 특히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을 보호합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와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2014년에 공개된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의 특정 성분들은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콜레스테롤 하면 안 좋은 이미지가 떠올려지는 것이 바로 이 LDL 콜레스테롤 때문인데요.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동맥경화증 또는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모든 콜레스테롤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죠. HDL은 콜레스테롤을 다시 간으로 옮겨 동맥경화증의 위험을 오히려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심장질환의 위험이 낮아집니다. 자, 이렇게 미용과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고 혈관과 암 예방에 강력한 고구마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을까요? 우리는 먼저 고구마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그 방법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당뇨병은 가장 대표적인 노년 질병 중 하나입니다. 고구마는 한편으로는 당뇨 관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모든 식품이 그렇듯 경우에 따라서는 당뇨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고구마는 저지방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한 식품이지만
고구마가 달콤하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당도 상당히 함유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의 일부 품종은 당 함량이 특히 높아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는 고구마의 과도한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고구마를 주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칼륨은 일반적으로 신장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평범한 사람은 고구마를 신장 건강을 위해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2018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고칼륨 식품은 신장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품종의 높은 당 함유량이 당뇨병을 악화시키고 당뇨병이 신장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구마에는 소화 기능에 미치는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고구마에는 소화가 어려운 탄수화물인 라피노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성분은 일부 사람들에게 가스와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먹으면 방귀가 많이 나온다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고구마는 위산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일반적으로는 소화에 좋지만 소화 관련 질병이 있으시거나 고구마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 소화기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작용들은 따로 질병이 있지 않으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고구마는 단점보다 좋은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고구마를 어떻게 먹어야 좋은 것들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부에서는 고구마를 생고구마로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생고구마가 익힌 고구마보다 더 나은 기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생고구마를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고구마는 소화불량을 자주 일으키는 등 충분히 모두에게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장이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식품분석센터의 연구팀이 재미있는 연구를 했는데요. 생고구마와 찐고구마, 군고구마에서의 영양성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구마는 품종별로 영양성분의 차이는 나타났으나 조리 방법이 영양성분에 큰 차이를 가져오진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생고구마보다 찐고구마나 군고구마가 식이섬유 함량은 더 높았다고 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군고구마를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구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구마에는 많은 당이 함유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군고구마와 찐고구마 중 어느 고구마가 더 달게 느껴지십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군고구마입니다. 군고구마는 가열 과정에서 탄수화물이 당으로 더 많이 분해되기 때문에 군고구마를 먹으면 찐고구마를 먹었을 때보다 혈당이 더 급격히 오릅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찐고구마와 군고구마의 혈당 부하 지수는 각각 70.8과 90.9였습니다. 90.9는 굉장히 높은 혈당 부하 지수 수치입니다. 군고구마의 전체 당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군고구마는 당의 흡수가 너무 빨라서 혈당 지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고구마를 전자레인지에 익히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고구마를 전자레인지에서 고온으로 단시간에 익히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메가당이 충분히 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구마 전분을 메가당으로 바꾸는 효소는 90도 이상에서는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고구마를 조리할 때는 찜기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인 60도에서 70도로 오래 천천히 익혀야 메가당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껍질째 먹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껍질에는 비타민 B, C, E 등이 훨씬 풍부하게 들어있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고구마 껍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구마 껍질은 고구마 마탕이나 고구마 튀김 같은 요리를 해야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데 껍질을 먹으려고 건강에 안 좋은 요리 방법으로 고구마를 섭취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껍질 때문에 고구마를 멀리하게 되면 안 되겠죠? 껍질이 싫으시다면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껍질을 대충 까는 겁니다. 덜 까진 부분이 있어도 집요하게 까지 마시고 조금 껍질이 있는 상태로 대충 먹는 겁니다. 껍질 까는 것도 덜 귀찮아지고 그러면서 껍질의 영양소도 섭취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떤 품종의 고구마를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요? 품종마다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호박고구마는 단맛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높은데요. 호박고구마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밤고구마나 자색고구마에 비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베타카로틴은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콜레스테롤 조절 능력이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이 가장 뛰어난 것은 자색고구마라고 하는데요. 자색고구마가 보라색을 띠게 만드는 성분이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며 안토시아닌은 폴리페놀의 한 종류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자색고구마의 밤고구마나 호박고구마보다 수십 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색고구마의 항산화 능력은 생강의 4배, 포도의 10배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색고구마는 당이 적기 때문에 건강하지만 맛이 없습니다. 자색고구마를 드실 때는 찌거나 구워 먹기보다는 껍질채, 샐러드나 주스용으로 섭취해 보세요. 자, 이제 고구마를 가장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색고구마를 구매하실 수 있다면 구매해서 주스로 드셔보세요. 집에 있는 고구마가 밤고구마나 호박고구마라면 찜기에 쪄서 가능하면 껍질채 드셔보세요. 하지만 밤고구마나 호박고구마는 당이 많아서 과도하게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경우 호박고구마보다는 밤고구마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고구마를 하루 반 개에서 1개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고구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래는 고구마의 보관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신선한 고구마를 그때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고구마를 통해 건강한 다이어트 하시고 무서운 암도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